질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법무부가 국정과의 소관이라서 저희가 좀 답변 드리기에 아주 디테일한 건 제한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복수국적자입니다. 이제 복수국적자라는 거는 이제 법적인 의미는 뭐 혈통주의의 국민의 자녀가 출생지를 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그 자식은 어디서 태어나도 한국인인 겁니다. 근데 하필 또 미국에서 태어나게 되면 미국은 그 나라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국적을 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법제도가 달라서 한 사람이 국적을 두 개씩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 개씩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미국에서 또 뭐 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 사람과 또 결혼했다 그러면 한국인, 캐나다, 미국 이 국적 세 개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중국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복수국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어떤 사람이 국적을 다수로 가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법상에서는 18세 되는 해 3월 말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남자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남자들은 18살 때 병역 의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18세라는 나이 기준을 잡은 겁니다. 근데 많은 오해를 하지 마시게 18세 되는 해 3월 말까지니까 18살 되고 3월 이때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마감 기간인 겁니다. 이때까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때 하지 않으면 37세까지 병역 의무자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때는 이제 국외에 허가를 받아서 이주자로서 병역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뭐 국내에 와서 병역을 이행하거나 뭐 이렇게 방법을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복수국적자들도 다 미국에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보면 이제 한국에 사는 복수국적자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뭐 별도로 저희가 관리할 건 없고 한국인, 내국인과 동일하게 병역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복수국적이라는 거는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모두를 갖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한국인도 되고 미국인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국에 살면 당연히 내국인처럼 관리를 하는 거고요. 외국에 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요건에 맞으면 국외 이주자로 관리를 하게 되고 국외 이주를 받으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병무청의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만약에 국적을 변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되는데 보통 이제 복수국적자에 한정했을 때 복수국적자는 이제 국적 이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제 국적이 변경됐을 때 그때 이제 외국인이 되고 그런 외국인들은 아까 대한민국 남성에게 병역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한민국 남성이 아니니까 병적에서 제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국적을 뭐 하지 않으면 뭐 30세까지 병역을 이행할 때 기다리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만약 국적을 변경한 사람들은 병역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해 가지고 제재가 있게 됩니다. 뭐냐면 국적법에 따르면요. 병역을 뭐 꼭 여기서 명확하게 병역 기피 목적으로 만약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국적을 회복을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적 회복을 제한을 하도록 국적법에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판례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을 불허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판례들이 꽤 있었고요. 두 번째는 좀 다릅니다. 이건 기피 목적이고요. 기피 목적은 아니고 그냥 합법적으로 본인이 병역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국적을 변경했다라고 하면 이건 재외동포법에 의해 가지고요. 재외동포 그 체류 비자, F4 비자는 또 나이 40살까지는 발급을 제한하도록 지금 이제 법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 다만 이제 국적 이탈과 관련돼서 헌법재판소 판례가 얼마 전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있었고 2022년도부터 뭐 개정 입법 시한을 줘서 이게 국적법이 개정이 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의 취지는 뭐냐면 아까 18세 되는 해 3월까지라고 되어 있는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교민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을 떠난 지도 오래됐는데 모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거는 뭐 그 제도는 그대로 주되 특별하게 뭐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건을 보시면 기본 요건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 그 국적법이 어떻게 되냐면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6세 미만의 아동 이런 사람들이 계속 외국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걸 증빙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법무부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어떻게 취득하게 됐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일시적인 체류, 뭐 구체적으로 말씀 뭐 원정 출산이었느냐, 아니면 뭐 국내에 얼마만큼 입국을 했느냐, 뭐 주소지는 어디 있느냐, 그다음에 뭐 복수국적자로서 뭐 불이익이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등등등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청은 관할 제1구간을 거쳐서 법무부 장관이 신청을 하면, 근데 법무부 장관이 심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심사가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국적 이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병역 의무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연역이 그 교민분들이 많이 요청을 해가지고 사실 법무부하고 병무청하고 협의하고 된 내용입니다. 뭐냐면 아까 그 남자들 같은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을 이제 하고 왔는데 국적을 이탈을 이제 법무부에서 선택을 해라 이러니까, 그러면 그 병역을 왜 이행을 해야 되냐, 없지 않느냐 해서 법무부랑 좀 이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이건 좀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자들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뭐냐면 한국에 왔을 때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들 같은 경우에 외국 국적을 유지를 하면서 한국 국적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왔을 때 나는 한국인으로서만 그 행사 뭐 권리나 이런 것들 의무를 주장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상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원전 출산은 안 되고요. 신고 기간은 22세가 되기 전까지. 그리고 교육때는 신고 이내. 근데 이제 병역 의무를 마치고 나서요, 현역 또는 보충역 마치고 나서 2년 이내. 그러니까 뭐 나이로도 볼 수 있고 의무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자기 국적을 두 가지를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장소는 보신 것처럼 뭐 출국 사무소나 아니면 출장소에서 하시면 되고, 외국에 있다면 제일 공간에 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뭐 선택인데요. 이거는 카테고리를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를 좀 이렇게 표를 자세하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 불가능한 케이스는 뭐냐, 원정 출산자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 또는 뭐 병역 의무가 면제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좀 어렵다, 이런 취지를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다음. 이건 이제 광고 말씀 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자등 입영 희망원 제도라는 건데요. 다음. 이 제도는 뭐냐면 영주권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 복수국적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병역 의무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특히 이제 그 저희가 03년도에 뉴욕 한인회 설명회를 갔더니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국방부랑 협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03년도에 그 방문을 했고 04년도에 바로 도입을 하게 된 건데요. 이거는 이제 병무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지방병무청 제1구간에다가 입영 희망원을 신청하면 되는데, 요걸 보면 본인이 원하는 뭐 검사 일자나 장소 선택을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있으니까 본인들이 입출국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원할 때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가산점도 부여해주고, 또 군전공 프로그램도 군에서는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게 지금 신청자가 계속 늘어가지고요. 지금 최근에는 한 700명 가까이 좀 지원을 하고 있고, 신청을 하고 있고, 누적해서 한 8명 정도가 이제까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게 역시 미국이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제 핵심이 뭐였냐면, 뉴욕 한인회에서 그때 건의주셨던 핵심이 뭐였냐면, 다 이주를 왔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아버지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주를 했는데, 당신 아들들이 좀 한국과도 좀 계속 유대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군대가 그게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더니 이제 휴가 기간 때 이 친구들이 갈 데가 없더라,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국방부랑 병무청이랑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정기 휴가 때 영주권이 됐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제 휴가 기간을 항공료를 통해서 국외유익을 보장을 해줍니다. 휴가, 그래서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애틀랜타다 그러면 애틀랜타 공항 뭐 항공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전역할 때는 당연히 귀가 항공료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역자 같은 경우에는 자원병역의 명예 증서도 지금 저희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뉴욕 한인회, 어저께 그 조지아 테크를 갔더니 거기서도 이 친구가 한 명이 있더라고요. 본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제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 한번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안내사항입니다. 요거는 이제 또 다른 광고인데, 이제 병무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요새 좀 바뀐 내용 중에 교민분들이나 좀 다른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카투사를 이제 교민분들 중에서도 그 생각을 좀 많이 얘기들이 가졌을 때 어땠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카투사는 이제 당연히 미8군에 이제 증강된 항공권 6군 요원이고요. 자격 요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토익이나 780점 이상 뭐 이렇게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다음. 근데 올해는 이제 선발이 좀 당겨졌습니다. 당겨져서 지금 선발 계획을 지금 6월달에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벌써 이제 3월 중순 이후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7월달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 이제 9월에도 좀 당겨가지고요. 저희가 요 광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과랑 얘기를 해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전으로 잠깐 돌아가 주겠습니까? 예, 미국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탭스 같은 거는 아마 미국은 안 될 건데 토플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시험 보는 게 토익이라서 미국도 역시 이 시험을 보냐고 물어봤더니 확인해보니까 미국에서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래서 요 선발 기회를 좀 당겨도 좀 괜찮지 않나 싶어서 당기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교민 그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학시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확인해보니까 토익 같은 경우 수시로 좀 보는 걸로 외국에서도 수시로 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디지털 서비스를 저희 병무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한번 저희 조자테크 학생들한테도 한번 해봤는데 저희 병무청 앱을 이제 까시게 되시면 스마트폰에 까시게 되시면 저희가 챗봇을 지금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민분들은 시차가 있잖아요. 저희 아틀란타마도 13시간 시차가 있어서 뭐 질문하시거나 할 때 한국 시간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상담 로봇을 365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하시고 좀 예약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궁금하시거나 저희가 좀 내용이 좀 만약에 들었을 때 좀 어렵거나 또는 지금 얘기를 들으셔도 내년 내후년 때 또 많이 생각하시면 규정이 바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업데이팅하고 싶으시다고 할 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이상 제가 설명은 이제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해외 동포 자녀들이 선천적 복수 국적법으로 이중 국적을 가지고 병무청에다가 국적과에다가 애로사항을 갖다가 신청하면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그게 생겼지 않습니까? 신청하면은 그러면 그 프로세스가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법무부 국적과에서 알고 있는데 우리 병무청에서는 그걸 갖다가 핸들링 전혀 못하는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핸들링하면 어떤 취지인지. 왜냐면 법무부 국적과는 이 신청하면은 6개월에서 8개월 걸리는 데 있어요. 그럼 우리 애들이라고 표현할게. 애들은 당장 잡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움직여야 되는데 6개월 내지 8개월을 기다리면서 그 기간이 너무 길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병무청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이 주간은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국적과나 이런 데서 하는 걸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뭐 분기마다 한 번씩 이제 보통 하더라고요. 한 번 또는 1년에 이제 4번에서 적게 하면 3번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뭐 그쪽 업무는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검토할 사료가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양해를 좀 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말씀하신 게 있으면 그쪽에다 다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법무부 국적과고 지금 그 일을 신청하는 게 전부 다 병무청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갖다가 미안하지만 청장님도 와 계신데 그걸 좀 이관해 와가지고 병무청에서 그거 갖다가 전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 근데 그거는 말씀드린 국적법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정부 부처가 이게 뭐 어디가 관련이 있다라고 된다는 게 아니라 소방부처가 국적과이기 때문에 국적법이기 때문에 국적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또 그것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쪽 내용을 보니까 병무청도 하나의 요건으로도 아까 보시면 8개 요건이 있는데 물론 교민들은 병역 의무를 얘기하시지만
다른 요건들 다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아마 국적법에서 계속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미국에 계시는 이스라엘 국민들 거기가 진즉 가서 가는데 네.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하고의 병무하고 관계에서 좀 다 다른 게 있다든지 뭐 좀 얘기해 주실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건지는 제가 좀 잘 모르지만 그건 비슷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주권 병사 입영원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스라엘도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리지널은 우리나라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스라엘도 최근에 비슷하게 외국에 있는 사람이 자국에 입대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저희처럼 뭐 여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귀가 여비를 준다든지 이런 거는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만 저희 병무청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천적 복수 국적법을 아까 얘기해가지고 군대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회복무요원하고 현역하고 네. 차이점이 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복무 방식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지 먼저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군대 복무로 들어가면은 병영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네.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일하는 것이 우리 지금 해외에 계신 분들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무슨 일하고 뭐 어디서 일하는지 네. 잘 모르니까 그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현역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군에 입대를 해서 군에서 이제 지내는 거고요. 사회복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공공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 쪽 세 군데서 일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공익목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양로원이나 요양원 이런 데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업무를 보조하게 되고 나머지 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정부기관도 마찬가지고 업무 보조 역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질문 없으시더라도 저희가 어차피 또 1대1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저기서 뒤에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실질적으로는 등급이 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1급에서 3급까지가 현역으로 가게 되고요. 4급은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또 현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지금 청장이 오셨는데 병무청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애틀란타에 와가지고 우리 동포들을 대상으로 병역 제도라든지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도 작년, 금년 다니다가 보니까 의외로 이 병역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자기의 어떤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병역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처지에 맞는 그러한 상황으로 펼쳐갈 수가 있는데 모르니까 야 내가 지금 한국 들어가면 공항에서 바로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한인연합장로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고 났더니 목사님이 거기에 있는 청년들한테 좀 상담을 해달라고 했는데 상담의 대부분이 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더라고요. 우리 아까 과장이 설명을 잘 드렸는데 병무청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외교부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해외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잘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데 요즘 고민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금 관련되는 법규도 우리 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우리 병역법 같은 경우에는 10여 회에 걸쳐가지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편익을 가급적이면은 충분히 살려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아무튼 오늘도 여기 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작년에 시드니에 가서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날 한 30명이 왔는데 반은 병역 의무 대상자고
반은 어머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아버님들이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만큼 병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병역이 잘못됐을 경우에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개개인이 전부 상황이 틀리시기 때문에 이거 끝나시고 질문하시면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고요. 또 여기서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은 인터넷으로 자기의 현 상황을 상세하게 저희들한테 요청하시면은 저희가 법무부, 외교부와 같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적합한 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갖기 위해서 총영사관에서도 굉장히 와달라고 많이 요구를 했고 어저께 오니까 오늘 다 못 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도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 설명회를 가지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갖게 되면 한국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포분들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에 우리 병무청과 법무부와 외교부 직원들이 다 나와서 동시에 해주기 때문에 정확한 의문사항들을 하나하나 다 답변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많은 궁금증을 질문해 주시고 또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한국에 있는 우리 정부기관에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동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